아빠가 아들한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어색하지만 아빠는 너에게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네 아버지한테 그런 말 들을 적 있어? 없지? 난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말 들었어. 하는 것이 제 스웩이죠. 시대가 정의하는 성공을 이뤘을 때 부러움을 자아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것이 모두 존경심으로 이어지지는 그렇죠.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막 존경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진짜 시대적 성공에서 멀어진 모습이더라도 존경받는 모습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추구하고 싶다는 거죠. 네. 당연히 시대의 성공도 필요하죠. 둘 다 돈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 그런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는 이 후자를 지향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되면은 사실은 배고프겠죠. 그리고 내 가족들은 진짜 힘들겠죠. 더 그렇지만 적어도 지향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막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돈만 많이 벌면 되고 유명해지기만 하면 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해서 막 주목만 받으면 되는 이런 것보다는 그죠. 내가 진짜 막 돈도 못 벌고 가난하더라도 그래도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와 그런 것을 남기고 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뤘을 때 그게 더 진정한 행복이고 또 가치 있고 더 떳떳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 제 인생의 화원기에서 제 지난 인생을 돌아볼 거잖아요. 네. 그럼 진짜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고 그러는 시기가 인생의 시기에서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고집스럽게 조금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힘든 길을 걸을 수 있는 시기가 인생에서 있다면 그것은 지금뿐이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읽어온 나의 가치가 이 세상에 유산이 된다면은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10억이 있을 때 제가 하이다이빙을 통해서 읽어온 예술의 길을 10억 주고 살 수 있냐? 10억이 있는 사람이 돈 주고 이거를 살 수 있지는 않거든요. 억만장자가 와도 저의 하이다이빙을 흉내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 시간 동안에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 보상을 바라고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무형의 어떤 것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이것은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고 믿고, 저도 그런 확신은 없죠. 그런 것을 믿고 그냥 가는 거죠. 그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있을 거라고 믿고. 겉으로 보이는 그냥 화려한 인기를 얻는 것과 진짜 내 본 모습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 근데 후자의 것을 받았을 때 정말 그 사람은 더 행복하고 거기서 더 값진 걸 느낄 수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껍질적으로 인기까지 얻으면 훨씬 물론 좋겠지만 그 안에 있는 인정을 받고 말씀하신 그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행복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해 왔는데 네. 그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네. 그리고 내 가족도 그 가치관을 인정하고 맞는 사람이랑 가정을 꾸린다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그 시너지가 많이 그렇죠. 발생하죠. 네. 저 명언 제조기신 게 뭐 내 돈보다 내 철학이 가치 있고 뭐 어떠한 명예보다 내 존재가 명예롭다 막 그런 말씀을 어디서 하신 게 있던데 계속 이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뭐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겉멋이 많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겉멋이 많이 들었는데 네. 궁극의 허세. 그러니까 이제 허세도 레벨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허세를 부리잖아요. 막 내가 이렇게 허세를 부리잖아요. 근데 그 궁극의 허세는 진짜 보여줘야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겉멋이 많이 들고 이제 막 멋있는 척도 하고 싶고 그거를 말로만 하면은 실제로 하는 사람보다는 멋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해야지 진짜로 멋있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걸 이뤄냈으면 그건 허세가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야 그렇죠. 그게 네. 허세인데 아유 충분히 이걸 하실 만한 자격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근데 꽤 많이 즐기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스스로가 되게 멋있다는 생각 종종 하시죠?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저를 어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캐릭터들이 있고 역할들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 세상 사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네. 저는 뭐 제가 막 갑자기 막 무슨 뭐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고 재능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다면은 그거를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어필을 해서 자기를 PR을 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뽐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저를 뽐낼 수 있는 방식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갑자기 좀 이제 진지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다이빙을 시작하고서 오랫동안 정말 이렇게 길을 걷고 이제 하다가 2019년도에 광주에서 열렸던 세계 그 마스터즈 대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한테 네. 제가 시합장에 오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나이가 한국 나이로 29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들이 29인데 그동안 뭐 대학도 그만두고 뭐 그렇게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막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열심히 아직은 또 많이 부족하고 뭐 여기서 이긴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프로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쨌든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그냥 괜히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한테 멀리까지 이제 좀 와주셔서 한번 봐주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되게 좀 그래도 과묵하신 편이란 말이죠. 아버지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랑 식사를 하는데 이제 아빠가 아들한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어색하지만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이거 좀 이상하지만 너의 몸과 너의 퍼포먼스와 너의 표정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빠는 너에게 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렇죠. 그런 말을 누가 많이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도 존경스럽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이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용돈 한번 드려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스스로 너무 멋있어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너네 아버지한테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 없지? 난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말 들었어. 하는 것이 제 스웩이죠. 근데 진짜 근데 진짜 최고의 찬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진짜 멋진 아버님에게 멋진 아드님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주 울컥합니다, 저도. 나도 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아직까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진짜 제가 작년에 유럽에서 그 이런 얘기 해도 조금 더 계속 해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유럽에서 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다고 했잖아요. 네.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고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결과로 이어지고 세계 연맹에서 인정도 받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 작년 4월에 제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은 삶을 긍정하게 됐죠. 더 세상을 긍정하고 이 우주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삶이라는 아주 감사한 시간을 인생이라는 시간을 더 긍정하게 됐죠. 그때 이제 제가 다이빙을 한다고 그동안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뭐 군대, 뭐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만났던 사람들, 인연들, 친구들 이런 커뮤니티로부터 많이 제가 떠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모임도 못 나가고 누구 뭐 친구 결혼식 한다고 해도 결혼식도 못 가보고 이랬단 말이죠. 계속 훈련만 하고 솔직히 말하면은 돈도 없어서 진짜 친구 축의금도 내기 사실 어려워서 그렇죠.
진짜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 사회로부터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 아버지 장례식 때 막 10년 전 친구들부터 해서 막 오래전 친구들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많이 해주셨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래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감사하고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왔고 이런 인연들을 유지하면서 난 여기까지 살아왔지. 이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고 있는 건 뭐지? 최병화스러운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는 거지.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나갔을 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베푸는 일이지.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야. 삶을 긍정하게 됐죠.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렇게 사실 효자도 아니었어요. 저는 뭐 지금도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잘 못하고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잘 못하지만은 그런 부모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나를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한 그 사람이 그리고 내가 이 세상과 홀로 외롭게 싸우는 싸움을 마음 아프면서도 그래도 지켜보고 응원해 주셨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면 슬프고 막 괴롭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그래? 그럼 나 더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세상을 한번 한번 싸워보자.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내 방식대로 한번 투쟁 한번 해보자. 전장터로 저 전사에 마치 그러니까 요즘 옛날 과거에는 우리가 사냥도 하고 이렇게 막 전쟁도 많이 하고 수렵 채집 시절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왔지만 우리는 어떤 전쟁이나 어떤 투쟁이나 이런 개념으로부터는 사실은 더 안전하게 사실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나는 내 모든 존재를 걸고서 이 역경들과 고난들과 나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과 나는 진짜 내 두 주먹으로 내가 진짜 한번 이 세상과 맞서 싸워보자. 더 의지도 불타올랐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지훈련을 가서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 어떤 국제무대에서 인정을 받고 초청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다 값진 시간들이죠. 네. 저에게. 그죠. 그러니까 아까 뭐 효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부모님이 바라시는 게 자식의 행복일 거잖아요. 가장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들일 텐데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니까 그게 어떤 무엇보다 가장 큰 효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학창 시절도 그렇고 뭐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부모님이랑 갈등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학생은 A라는 학과를 전공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B라는 학과를 진학했으면 좋겠다든지 예를 네. 들면 네. 어떤 이런 상황에서 갈등 상황이 생기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당사자도 나의 행복을 위하고 그죠. 부모님도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하는 건데 그렇죠. 그 국지적인 그 방법론적인 거에서 나는 A라는 방법을 갔으면 좋겠고 부모님은 이 아들이 B라는 종목으로 갔으면 좋겠는 면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건데 본질적으로는 이 존재의 어떤 행복을 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상황에서 이것들을 잘 타협을 하고 서로 이제 충분한 대화나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존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고 네. 더 나다울 수 있고 이 사회에서 독립된 어떤 주체적인 인간상으로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앞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가를 네. 중점으로 하다 보면은 결정 상황에서 어떤 그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좀 많은 동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예. 이제 반대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마지못해 그러신 걸 수도 있겠지만 네. 비슷한 제가 비할 바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 각자의 위치에서 네. 우리들만의 예술을 하고 있고 우리들만의 투쟁을 하고 우리들만의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 정말 존중하고 네. 당연히 저는 내가 정말 내가 제일 힘들지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멋진 일 하고 계시고 네. 다 자기들 그런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러겠지만은 자기의 고민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다 있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결국은 본인이 가장 행복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본인도 그렇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결국 원하는 방향일 테니까 이제 곧 대회를 앞두고 계신데 뭐
대회에서 뭔가 목표가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 하이다이빙이라는 종목이 총 4라운드까지 펼쳐서 그걸 통해서 점수를 토대로 이제 등수를 매기는 건데 저의 첫 번째 목표는 4라운드를 무사히 끝마치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끝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은 내가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데 나의 목표는 완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싸우러 가는 그 무대는 현 시점 기준 전 세계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하이다이빙을 잘하는 선수들이 추려져서 거기서 자웅을 겨루는 대회라는 것을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 현재의 수준과 세계적인 선수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인식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0명의 선수들 중에 내가 30번째의 실력인데 20등 안에 드는 게 목표야 라고 얘기한다면 10명의 선수들이 실수를 하거나 나보다 못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뭐 등수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목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없어요. 없는데 대신에 그 영화 로키에서 네. 그 고전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화 로키에서 뭐 1, 2, 3 막 있고 막 로키 밟아도 있고 시리즈물이 다 있지만은 그 로키 가장 원 초창기 때 그 정말 그 배고픈 무명의 그냥 배고픈 복서가 세계 챔피언과 겨룰 수 있는 어떻게 운이 맞아가지고 겨룰 수 있는 경기 그 어떤 기회를 받고 그 이제 그 로키 발보아가 어떻게 그 싸움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 담은 그 로키 1편 제가 사랑하는 영화인데 네. 그 영화에서 이제 로키가 이제 시합을 앞두고서 그 사랑하는 연인 그 에이드리안이라는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막뭐 이기고 싶지 않아? 뭐 이길 수 있겠어? 뭐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시합을 앞두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로키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거는 잘 모르겠고 12라운드 종이 울렸을 때 내가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다면 나는 내 인생에서 최초로 무언가를 이룬 것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서사를 이제 공유를 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4라운드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다면 저는 제 인생에서 최초로 내가 선택한 것을 내 방식으로 세상과 싸워서 무언가를 이룬 첫 번째 일이 될 거예요. 실제로 하이다이빙 경기를 나가보면은 시합을 준비하는 연습 과정에서 부상을 겪어가지고 그 TO가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시합에 출전을 못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5월 달에 미국에서 열렸던 하이다이빙 월드컵에서도 총 4라운드 경기인데 4라운드를 끝까지 끝내지 못한 선수들도 있어요. 완전 베테랑 선수들도 저보다 하이다이빙 실력이 엄청 뛰어난 그런 전설적인 선수들도 시합 과정에서 어떤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4라운드를 끝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4라운드를 무사히 끝마치고 싶어요. 그 말은 제가 시합장에 가서 훈련하는 과정 그리고 시합 과정에서 부상 없이 그것들을 해내고 싶고 제가 이번에 신청하는 4개의 라운드의 기술은 제가 현 시점에서 구사할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의 기술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 동안에 열심히 훈련을 해서 실력을 어떻게 정말 진짜 힘들게 꾸역꾸역 끌어올려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에서 구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제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고 그 세계 무대에 아주 기라성 같은 프로들의 선수들의 세계들이 그 싸우는 그 현장에서 나도 그 대회 명성에 걸맞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패를 내가 여기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내가 뭐 꼴찌할 수도 있겠지. 내가 뭐 30명 중에 30등 할 수도 있겠지. 그런 거는 상관없고 나는 이 카드를 들고 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싸울 건데 나는 이 끝까지 내가 부상 없이 완벽하게 마치고 싶어.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 인생에서 최초로 내 방식대로 세상과 싸워서 첫 번째로 내가 이뤄낸 일이 될 거야. 라는 것이 이번 대회에 임하는 저의 첫 번째 각오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과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지금 내가 펼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게 아까 하이다이버로서 목표라고 하셨는데 이번 대회 목표도 똑같은 목표시네요. 네. 경쟁 상황에서 내가 뭐 등수나 뭐 메달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기에는 요행을 바라거나 타인의 실수를 바라거나 내가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이기면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도 있죠. 하지만 저는 패배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국지적인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 있어도 인생이라는 큰 전쟁에서는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마음으로
이번 대회에서 내가 1등 하지 못하고 금메달을 못 따도 뭐 어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그 과정에는 나의 영혼이 담겨 있는데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안전하게 기술을 구사해서 시합을 마쳐야지만이 또 다음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점점 더 제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술을 이렇게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구사해서 시합을 무사히 마치는 게 저의 각오예요. 목표.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걸 바라시진 않겠지만 제가 요행도 바라드리겠습니다. 요행도 일어날 맞아요. 수 있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안 바랄 테니까 네, 이제 제가- 힘이 바라주세요. 네, 제가 요행이 일어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길. 이걸 보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큰 영감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노파심에 그냥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편집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쓰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저의 그냥 노파심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의 이야기나 제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나 앞으로 해나갈 것들을 보고 혹시라도 아니 그래도 저 사람은 뭐 좋은 대학도 갔고 뭐 무슨 그래도 운동을 저렇게 잘한다는 거는 여러 다른 운동도 했으니까 당연히 운동신경 신체적인 능력도 타고난 거고 재능이 있고 또 그만큼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나는 지금 정말 그런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혹시 네. 계시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뭐 주변의 많은 도움과 제가 타고난 어떤 뭐 이런 재능들과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분명히 그런 것들을 저는 부정하지는 않고 더 어려운 여건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 용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도 그러면은 재능인가? 그러면 용기 있는 사람과 용기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야? 그 용기 있는 사람은 애초부터 용기가 있었던 건가? 아니면 최초의 어떤 용기를 낸 사례가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들이 된 것인가? 제가 지금 무슨 정답을 얘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용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내가 한 번쯤 내가 맞다고 믿는 방향으로 혹은 내가 뭐가 맞다고 믿는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건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불행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적어도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있었다. 그것들이 이렇게 용기라는 게 막 저렇게 높은 데서 무조건 뛰어내리는 이런 만용과 어떤 이런 용기가 아니라 사회의 시선이나 아니면 어떤 그 맥락 어떤 모든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의 어떤 철학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시도에 그런 용기가 있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용기가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런 용기를 쉽게 내지 못하잖아요. 내가 갔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용기도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에 뭘 해도 뭐 성과가 안 날 것 같고 다들 가는 길이 아닌 데로 가면 주변에서 이제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런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는 사람들은 용기를 아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까지 누가 봤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실제 이렇게 깊이 있게 하는 그런 대화들을 들었다면 실제 만난 것처럼 이걸 보시는 분들의 현실 맞습니다. 세계도 현실의 인생도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막 인터뷰도 해보고 뭐 사람들도 만나보고 해봐도 서로 니즈가 맞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기사가 난다든지 온라인 유튜브에서 뭐 조회수가 나온다든지 저한테서 그런 거를 원하는 채널에 제가 나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대화가 그 정도 수준밖에는 오가지 않아요. 그런데 자극적인 얘기들. 네. 근데 저는 오늘 정말 촬영을 물론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정말로 저의 생각을 궁금해하시고 네. 제가 어떻게 힘든 시간을 이겨왔는지 정말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네. 촬영은
두 번째고 첫 번째로 먼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눈 거고 새롭게 만났지만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철학을 가지고 정체성이 맞으면은 어떤 정말 중마고보다도 더 깊은 그렇죠. 거를 논의할 수 있고 또 건설적으로 서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 고립되고 더 개인화되고 더 외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수록 10년직이라고 무조건 20년직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아픔을 겪고 같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동지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떤 힘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그 동지의식 좀 이제 그런 그렇죠. 힘이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 서로 진짜 본심과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인정해 줄 수 있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정말 팟캐스트라는 게 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에게 그냥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진짜 내가 말초적인 자극을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나 청소, 대청소를 하면서도 들어놓으시면은 그렇죠. 이게 저는 그냥 휘발성 있는 정보가 아니라 저는 정말 오늘 대화를 통해서 제 진심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거를 해왔고 제가 앞으로 하이다이빙의 꿈이 뭔지 이 힘든 시간들과 이런 것도 정말 저는 다 진심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금이나마 그게 전달이 되면은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즐겁게 들으실 네.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들은 분들은 아마 그러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병아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행복이라 하면 무엇인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는 못 하겠어요. 아직까지는 한 문장으로 정리는 못 하겠지만 대충의 어떤 윤곽은 그려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가. 나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가에 있어서 행복의 어떤 요소들이 좀 결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감정이에요. 그 반드시 뭐 연인 간의 어떤 남녀 간의 이런 거를 넘어서서 내가 어떤 대상 혹은 어떤 가치 혹은 어떤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인류에 대한 거라든지 내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그 사랑의 감정 그런 것들을 토대로 행복이란 거를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산다고 하면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거니까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식의 삶을 원하는가를 고민하고 찾아내고 그것대로 사는 것과 그 과정에서 그 충만한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 어떤 이런 아주 정말 어려운 이런 과제들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나가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다고 믿으시나요? 네, 저는 뭐 사실 그 제 인생이 너무 좋죠. 제 삶을 사랑하죠. 저는 네, 행복하고. 저게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뭔가 먼 미래에 뭔가를 그려두고 그걸 성취하면 행복이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하는데 진짜 매 순간순간을 그런 행복의 감정을 느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100% 몰입하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요. 많이 배웁니다. 아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본 게 유언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네. 비슷한 맥락일까요? 네, 이게 어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독립운동가 분이 제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삶이 곧 유언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 어떤 문구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평생을 우리 얼마나 독립운동가 분들의 삶을 정확히는 몰라도 우리가 상상만 하면 얼마나 그렇게 그렇죠. 그런 삶이었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죽음이 만약에 언제나 내 곁에 언제나 있다면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들을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어떤 감정이 들까? 내가 못다 한 말들, 못다 전한 진심들, 혹은 뭐 내가 못 이룬 꿈들,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만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말은 내가
감정에 솔직하고 내가 표현하고 내가 이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내 생각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비난받을 것 때로는 비난받겠죠. 누군가는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왜냐면은 얘기를 안 해서 나중에 그것이 그때 또 미안하다 말할 걸 사랑한다 말할 걸 내 의견은 이거였는데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이거였는데 그때 미움받을까 봐 이 얘기를 하지 못했어 보다는 미움을 받더라도 내 생각을 얘기하고 싶고 그때 이거 나 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때 못했네 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죽는 순간에 그렇죠. 유언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겠구나. 네, 이런 말을 하면 좋았을 네.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옆에 있다면은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라. 뭐 더 사랑하고 더 친절하고 뭐 어떤 형태의 어떤 무언가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이제 괴롭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도 당연히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미성숙한 인간이지만은 적어도 유언이 없는 삶을 살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더 솔직하고 더 뭔가 과감하고 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라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네요. 당장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게 살아라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참 멋있는 말이고 좋은 말이긴 하지만 사실 사람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당장 내일 죽을 생각을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네, 하지 못하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지만 또 일상에 반복되다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잊혀지기 마련인데 오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면서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후회 없을